시스템이 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주실 거고요. 아마 발표는 한 30분 이내로 예, 그렇게 해서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천승원 박사님을 이제 모시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예. 어, 예, 스텝이 약간 어색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 천승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저기 뷰티, 이제 교통 빅데이터 분석 스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교통 빅데이터 분석 스템에 대한 소개 및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빅데이터 관심들 많고 최근에 뭐 챗GPT 생성형 AI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뭐 연구나 이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환경인 뷰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뷰티라는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듯이 뷰티, 말 그대로 예, 뷰 트랜스포트라는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교통이라는 거를 이제는 눈으로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활용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뷰티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 뭐 말 그대로 뷰티 좀 아름답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름을 뷰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교통 분야에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적 방식의 어떤 CCTV나 뭐 루프 검직이나 RSE 같은 이런 어떤 인프라 기반의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 교통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뭐 VMS나 여러 가지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약간은 좀 인프라 중심의 교통 정보 제공이 이제 주였다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초연결 초지능이라는 이제 측면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즉 초연결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차량의 모든 심리스한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이 자동 수집되고 이런 것들이 심리스하게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초연결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초지능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뭐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건설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협력이나 뭐 이런 첨단 어떤 신기술과 결합된 형태의 어떤 도시의 어떤 건설이나 이런 어떤 자동차의 첨단 기술들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어떤 바뀌어가는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교통 분야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진단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교통량 속도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교통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교통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량, 속도, 밀도라는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쉽게 얘기해서 교통류 이론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교통의 현상을 설명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교통량 속도 데이터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우리 전국도로 기준으로 현재 3%밖에 수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7%는 우리가 별도로 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이런 부족한 데이터들을 보완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속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1980년대부터 ITS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어떤 간선도로 중심으로 이런 이제 속도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그나마 많이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6% 정도 지금 전국 이제 도로의 16% 정도의 어떤 링크의 속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지금 이 교통량 97%, 속도 84%의 이 미신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뭐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 도로들은 아무런 뭐 분석이나 아무런 뭔가 개선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는 구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리커버리 보완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사실 뷰티의 기본적인 사실 출발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코티에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국토부 저기 어떻게 보면 KTDB 사업으로 가구통행 실태 조사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설문조사를 가지고서 전 국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서 과거 30년 동안 우리 SOC 투자 평가를 하기 위한 쉽게 해서 기종점 통행량이죠. OD, OD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제 사업을 지금 매년 이제 한 5, 60억의 예산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설문조사 방식의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SOC 투자 평가 아니면 교통계획의 수립이나 정책, 교통 운영적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과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부족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사실 이제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의 수준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현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끼리 뒷다리 문지르듯이 코끼리의 다리를 붙잡고 이게 코끼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 전체라는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코끼리라는 형상을 가지고서 그 코끼리가 어디가 아픈지, 이 코끼리가 뭐가 필요로 하는지를 사실 밝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 이게 코끼리인지 호랑이인지 강아지인지조차도 판단하기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복잡다단한 이 어떤 우리 도시라는 환경을 어떻게 공간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가 사실 어려움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제 어떤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드리븐 뭐 어떤 과학적 행정, 과학적 뭐 계획 수립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라는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현상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의 3%, 16%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전국을 동일한 지표, 동일한 어떤 객관적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말 되면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SOC 쪽지 예산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게 왜 사업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표가 지역 간에 동등하게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 투자 예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SOC 투자를 위한 평가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뷰티라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말 그대로 빅입니다. 빅데이터. 빅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사실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했다 한들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거를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뭔가 분석하기 전 단계까지 뭔가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됩니다. 지금 데이터의 수집 기간은 2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15일 이상의 또 전처리를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이제 요식당해서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분석들을 우리는 연구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어떤 이 소요 시간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사실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용자들, 연구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데이터 분석 환경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 교통 이제 계획이 아마 1960년대부터 이제 교통 계획들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이 학문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쓸만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한 데이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형이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게 현실입니다. 결국 모델링을 통해서 가상의 결과를 가지고서 이게 마치 현실의 어떤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왔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상의 어떤 이 시뮬레이션이나 이 모형값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그전에는 이 모델링 값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모형, 이론적 어떤 분석 체계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저희가 교통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부족한 데이터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인프라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VMS 디텍터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야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인프라를 굳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차량을 타고 가면 차량에 오뷰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오뷰 장치 대표적인 게 DTG라는 디지털 타코메터 데이터 교통안전공단이 설치를 하고 있죠. 그 영업용 화물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이런 디지털 타코메터라는 이 디바이스들을 차량에 부착을 하는데요. 이 장치가 이제 결국 차량에 부착되는 순간 결국은 그 차량의 속성 정보인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즉 어떤 지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그 차량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장소를 했는지에 대한 시공간적인 데이터들이 수집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든 뭐 차량들, 그리고 모든 우리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이나 어떤 이런 장치들이 있죠. 이런 장치들로부터 우리 차량에 대한 모든 이동 정보들, 속성 정보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획기적일 수 있는 거는 결국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나의 어떤 정보들이 결국은 활용될 수 있는 이제 체계가 만들어졌고요. 단 이제 여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데이터의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 사실 고민이고요. 이제 어쨌든지 세상은 이제는 인프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통이나 이 도시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측면에서의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는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처럼 첨단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국은 시공간적인 데이터,
사람의 위치 기반의 객체 정보 데이터를 모빌리티 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과연 도시 현상, 교통의 현상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서 모빌리티 빅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이거에 대한 디파인은 뭐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교통이라는 제가 이제 어떤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로 레벨의 데이터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제 바라본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에는 사람도 되고 차량도 될 수가 있겠죠. 이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객체에 대한 움직임 데이터를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모빌리티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가지는 장점은 결국은 객체형 데이터, 즉 오브젝트인 나나 사람이라는 이 객체에서부터 데이터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객체에 대한 속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장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결국은 객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연결성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공간적인 어떤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저희는 이런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가장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모빌리티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구통행 실태조사라고 이제 5년마다 전국 민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이동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측면에서의 전국 단위 DB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이제 매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국 단위의 DB를 이제 단순히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공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직관적으로 현상을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어떤 인덱스를 개발하고 이 인덱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던 게 뷰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모빌리티 빅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차량의 객체 이동, 차량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객체형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의 GPS 데이터입니다. 이 차량의 GPS 데이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데이터나 아니면 DTG 데이터 같은 위치 정보 기반의 그러니까 좌표 데이터죠. 데이터의 형태는 간단합니다. 그냥 1초 단위의 위치 정보, 좌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고 이 1분 1초 단위의 좌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되죠.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이제 가감속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가감속을 통해서 이 차량이 위험 운전을 하는지 아닌지 어떤 행태의 운전 속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어떤 운전자 기반의 행태 분석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이동에 대한 시공간적인 이동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과거에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죠. 왜? 공간적으로 데이터를 확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객체형 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차량의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일종의 경로형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간적으로 이 차량이 어느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어느 시간에 이동을 했는지에 대한 특성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적인 어떤 특성들까지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출발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출발 행태에 대한 특성들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어떤 GPS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이런 모바일 통신 데이터, 이 모바일 통신 데이터만 있으면 전 국민의 이동 행태에 대한 분석들이 가능해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에서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은 게 우리가 교통카드 데이터나 일반 카드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보면 통신 데이터는 하나의 행태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면 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적인 데이터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차량 GPS, 그다음에 통신 데이터, 그다음에 대중교통 카드 데이터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개인의 어떤 차량의 특성들을 밝혀내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예, 이런 세 가지의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데이터가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단순히 데이터만 구축되어서는 안 돼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기반 맵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기반 맵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담는 공간입니다. 이 데이터를 담는 공간을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틀려집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그릇에 담을 때 이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물의 형상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맵들을 저희는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실 이용자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로레벨의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1초 단위의 어떤 포인트 데이터들, 좌표 데이터를 저희는 기반으로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이 데이터의 이제 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주게 되면 이용하시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애그리게이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통신전 단위, 집계구 단위, 격자망 500 x 500의 격자망,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 뭐 시군구 아니면 시도 형태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기반 맵들을 만들고요. 이 기반 맵들에 맞는 데이터들을 또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하고의 융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계구 단위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이제 그 지표들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사회 경제 지표들이 집계구 단위로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과 이 사회 경제 지표들, 인구 지표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필요하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통계 자료들은 읍면동 시군구 단위의 이런 행정구역 중심으로 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하고의 연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기반 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활용도가 틀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이런 러프한 어떤 형태의 기반 맵뿐만 아니라 가장 로레벨의 현재는 저희가 8레벨 수준의 네트워크 수준의 지금 기반 맵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라면 지금 우리 지금 학교에서도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이 모든 도로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형태의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움직이는 실내를 제외한 실외의 공간, 이동 공간에 대한 모든 지도들이 만들어지고 그 지도 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의 이제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얘기 들은 것처럼 우리는 1초 단위의 지금 객체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한 대가 1초 단위로 데이터 형태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1초 단위로 따다다다닥 찍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교통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전국을 기반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다. 이제는 추가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형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 지금 다양한 지표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교통에서 가장 기초적인 뭐 통행량이나 뭐 통행 시간이나 이런 혼잡 지표뿐만 아니라 사실 성능평가 지표나 우리 생활 지표, 경제 지표, 안전 지표, 환경 지표 어떻게 보면 하나만 데이터를 잘 만들어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데이터라는 측면으로 뭔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체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단목적적인 측면으로 인프라를 설치하고 그 인프라를 활용하려고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과 많은 예산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사업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터라고 하면 통계를 떠올립니다. 사실 통계도 데이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원 오브 댐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통계가 마치 데이터의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제가 요즘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명품 중에 뭐 에르메스나 구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있죠. 사실 이 상품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최고급 상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르메스나 이 구찌나 이 명품 백들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죠. 왜? 그거는 석유화학 제품인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원유가 아니거든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유라는 말은 즉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이나 석유화학 다양한 측면으로 이 원유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데이터였는데 지금 통계라는 거는 그런 측면의 의미인 거죠. 에르메스나 구찌 같은 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종 산출물인 겁니다. 이 산출물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가방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저는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게 사실 통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명품이긴 하지만 그 명품인 통계를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활용할 수 없는 게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데이터에 대한 관점을 저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는 원유고 그 원유의 목적은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그 변경될 수 있는 게 결국은 데이터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저희가 모빌리티 빅데이터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거는 데이터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1초 단위의 좌표 데이터이지만 이걸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들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즉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표를 만들고 지표를 가지고서 지수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발전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데이터의 환경이 커질 수 있다. 해서 저희는 이런 원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지표들, 지수들을 생산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이 계속 확장시켜서 더 넓혀 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명품 앱들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단순히 또 이제 데이터만 주고 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아크GIS나 뭐 이런 GIS 툴들을 뭐 이제 써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눈으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이런 어떤 GIS 툴들이죠. 그런데 그런 GIS 툴들을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써야 될까라고 보면 또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쉽게 그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GIS 기반의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을 사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표출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편의 기능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쪽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이런 교통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이 비단 뭐 이게 뭐 뷰티 뭐 이게 다가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활용성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뷰티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판을 만들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각각의 도메인별의 또 세부적인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분석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또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호 운영이나 혼잡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같은 데이터를 쓰더라도 쓰는 목적에 따라서 그 형태나 활용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솔루션들을 또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라이트-T 같은 여기에서는 이제 신호 운영 표준 모델인데요. 결국은 이제 신호 운영에 필요로 하는 또 데이터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었던 게 라이트-T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틱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또 대중교통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수립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또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세이프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도시철도의 혼잡도 코로나 때는 사실 우리가 대중교통 을 이제 다들 꺼려했죠. 사람들의 어떤 혼잡도가 높아지면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시공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국은 이것처럼 차량의 혼잡도가 어떤지, 플랫폼의 혼잡도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과연 혼잡하지 않는 시간대에 혼잡하지 않는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이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측면으로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혼잡도 저희가 저기 표준 모델들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탄소 배출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이제 탄소 배출 우리가 탄소 공간 지도라는 거를 국토부가 올해 6월 달에 구축을 해서 지금 활용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통 부분에 이 탄소 배출량은 저희 뷰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이런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이 이제 이런 어떤 단 빅데이터의 어떤 활용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가 디지털 정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지털 정부가 과거에 우리가 뭐 전자정부나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거와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정부의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초연결, 초지능의 사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들이 심리스하게 다 연결될 수 있는 체계들. 그렇다면 데이터 간의 사일로가 벌어지면 안 될 거고요. 그 사일로들을 어떻게 심리스하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계, 어떤 공유, 유통 체계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한 지금 이제 생태계, 결국은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데이터, 제가 10년 넘게 이제 이 교통하는 사람이 갑자기 데이터를 하면서 이 데이터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우리는 화성 연쇄 살인마처럼 이 데이터들을 토막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하나로 다 연결돼야 되는데 다 부분 다 떨어져 있어요. 팔다리, 어깨, 무릎 다 끊어져서 연구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구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면 논문을 쓰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 쓰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정제하는데 7, 80%를 할애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만큼 데이터가 사일로로 분절되어 있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해서 데이터는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생태계로서 다 연결돼야 되고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연결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분석들, 원하는 뭔가 활용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하면 유기적인 생태계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토교통 데이터 생태계로 어떻게 우리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될 게 아니라 뭐 공공 민간 여러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결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국토교통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사실 국토교통 데이터 포럼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민간 공공 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확보해야 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 계획이 됐던 정책이 됐던 운영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단편적인 어떤 현상만 가지고서는 이런 공간이라는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공간이라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엘리멘트들의 속성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엘리멘트들의 비헤이비어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적인 측면에서 시공간적으로 이런 행태적 특성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가 교통 빅데이터 이런 분석 환경들인 뷰티를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토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아마 마이크가 있었는데 마이크가 그 일단 저희가 네, 약간 그 환경이 불편하긴 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기 혹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이제 질문을 좀 받고 그다음에 저기 현장에서 좀 토의를 그 다음에 좀 하면 뭐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제 참석하신 분 중에 질문이나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따로 없으신가요? 네, 잠깐만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 제 녹화는 여기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 중지하고